안녕하세요. 마포라운 동물병원의 황쌤. 오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동물병원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술이나 보호자님들이 가장 많이 여쭈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중성화 수술이에요. 중성화 수술. 그리고 내 아이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첫 수술. 중성화 수술은 왜 해야 되는 걸까요? 글쎄요. 일단 중성화 수술이라고 하면 일단 보호자분들이 거부감을 있으신 분도 있어요. 해야 되는 거는 알고 계시지만 얘를 중성화 대표적인 게 자연 그대로를 지켜주고 싶다. 그런 남성성을 지켜주고 싶다. 그런 분들이 꽤 계시는데 꽤 있죠. 왜 해야 되냐면 사람하고 같이 살고 사람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최대한 스트레스도 서로 덜 받고 또 어떤 질병 예방 목적 그게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남자아이랑 여자아이랑 이제 또 목적이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사실 남자 아이들은 남성 호르몬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우선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얼굴을 갖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어렸을 때 사진 네네. 조금 귀여워요. 제가 봤는데 네. 나 깜짝 근데 놀랐어요. 남성 호르몬이 발현이 되면서 우락부락하게 생기게 되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성 호르몬이 발현이 되면서 근육도 많아지고 덩치도 커지고 털도 확 치러지고 얼굴도 우락부락하게 생겨요. 이렇게. 근데 뭐 사실 그런 것들은 뭐 사실 주요 참을 수 목적은 있지, 아니지만 그런 거야. 수컷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공격성이에요. 다른 아이들을 공격하거나 사람을 공격하거나 이런 행동학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이 권장되는 이유기도 하고요. 질병학적인 부분도 있어요. 사람 남자들 나이 먹으면 오줌을 못 싸죠. 찔찔찔찔. 네, 화장실 가서 그냥 찔찔찔찔.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전립선 문제를 가질 수 있어요. 전립선 비대. 네, 전립선 비대증. 그뿐만 아니라 전립선 염증이나 심각하면 전립선 종양, 농양, 종양. 네, 암 이런 것들로 진행될 가능성이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을 때 수술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고 해서 중성화 수술을 치료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꽉 압박되어 있던 요도가 풀리게 되면서 오줌은 잘 쌀 수 있을지언정 심각한 경우에는 요실금 같은 게 생겨서 오히려 더 안 좋은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있죠. 아무데나 마킹하는 것들. 근데 이제 보호자분도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자기 영역이 아닌 곳으로 이제 갔을 때인데 여기저기 이제 다리 들고 오줌 싼다고 하죠. 여기다 찍, 저기다 찍. 심지어 그거를 집에서 하는 애들도 있어요. 거실에서 주로 생활하는데 좀 잘 안 가는 방에 가면 장롱에다가 찍, 침대에다가 찍. 그럼 이제 엄청 스트레스를 이제 받으시는 거죠. 제 보호자님들 중에서도 유기견 입양해서 키우시는 분들이 덜어 있으신데요. 봤을 때 걔네들이 왜 유기가 됐을까, 왜 버려지게 되었을까 좀 보게 되면은 수컷들은 상당히 그 마킹을 집안에다 막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막 버려지는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하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 저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 업계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혼자 사시는 나이 드신 분들 방에 가면 호레비 냄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중성화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딱 냄새만 맡아봐도 감이 와요. 왜냐면 그런 여러 가지 호르몬 문제 때문에 그렇죠. 냄새가 있어요. 냄새가 조금 비릿하면서 이렇게 좋은 냄새는 아니에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들에 이제 좀 예방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암컷은 왜 해야 되죠? 암컷도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질병의 예방의 목적이 제일 좋은데 가장 질병의 큰 목적이 되는 게 유선종양이랑 자궁축농증이에요. 그런데 자궁축농증은 1살이 됐든 5살이 됐든 7살이 됐든 그게 오기 전에 수술을 하면 예방이 돼요. 왜? 자궁이랑 난수를 다 드러내니까. 유선종양은 수술을 가급적 일찍 할수록 예방률이 높다라고 이미 여러 논문상에서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막 일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무조건 일찍 하는 건 좋지 않고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가장 좋은 시기는 어느 정도는 성숙이 일어났지만 완벽한 성숙이 일어나기 전 보통 5개월에 6개월 정도를 추천을 드려요. 어떤 분들은 한 4개월밖에 안 된 애를 갖고 중성화 수술해주세요 하시는데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별로 좋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논문상으로 나와 있는데요. 면역력을 형성하는데 성 호르몬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보통 5개월령이 넘어야 면역 관련해서 성숙이 충분히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5개월이에요. 더 일찍 하시면은
아이가 면역력이 약한 아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소형 견종하고 대형 견종하고 그 시기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영어를 잘 하시는 건가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가 제가 외국 논문 찾아봤는데요 13개월에서 14개월령에 해야 가장 좋대요 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외국은 대형견이 많아요. 대형견 위주의 기본 그런 논문들이니까. 데이터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대형견종이 요새 많이 늘어가고는 있지만 사실 소형견이 주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그게 맞지가 않다. 대형견종 같은 경우는 13개월, 그러니까 한 살이 약간 넘은 이후에 하는 게 좋고, 소형견종 같은 경우는 저는 보통 한 6, 7개월령 추천을 드려요. 근데 한 가지 남자아이들 중에서 나이가 별로 안 먹었는데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마킹을 하려고 이제 좀 시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하. 그런 아이들은 어느 정도 고환이 형성이 됐다면 그냥 빨리 시켜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간의 타협이죠. 그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또 하나 중성화하면 흔히 말하는 이제 분가분가 마운팅, 네네. 그거를 안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그래도 하죠? 횟수는 줄어요. 물론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중성화 수술을 하더라도 계속 그런 시도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분가분가라는 게 꼭 그런 우리 사람에서 생각하는 그런 성행위가 아니거든요. 상대방을 이렇게 압도할 때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더 위에 있다, 내가 뭐 위에 있다. 이런 걸 표현할 때도 그 약한 아이한테 그런 모습을 하기도 하고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장난으로 그렇기도 해요. 근데 이제 보호자님들이 보기에는 우선 특히 자녀를 키우시는 그치. 보호자들, 우리 애기가 보고 나 뜨거워지죠. 막 이런다고 그냥 인형 하나 주시고 거기서 스트레스 풀고 놀고 그쵸. 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건강하게 키우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근데 지금 강아지 얘기만 했는데 고양이들은 저희가 중성화 천천히 하세요라고 말해도 알아서들 연락 오세요. 중성화 해달라고. 왜 그러지? 살 수가 없어요. 고양이 발정난 거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가끔 자다가 보면은 이게 밖에 소리가 들리는데 살아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아! 하거나 남자나 뭐 여자 애기 울음소리 같죠. 그게 고양이들이 그러니까 상대방 고양이를 부르는 소리이기도 하는데요. 결국엔 그게 발정났을 때 실제로 집안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잠을 잘 수가 없거든요. 밤잠을 못 자요. 네네. 그리고 고양이들이 사람 남자 여자를 구별을 해요. 여자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남자 보호자님한테 계속 들러붙어요. 생식기를 갖다 대면서. 진짜 신기할 정도로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계속 소리 지르고. 그래서 뭐 사실 중성화 수술은 고양이 보호자님들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알아서들 오시죠. 어떻게 보면 얘랑 나랑 더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도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맞아요. 위한 방법으로 중성화를 하시는 거니까 그런 거에 너무 뭐 겁먹지 마시고, 단 새끼 낳으시려고 하시는 분들, 난 우리 아이 새끼를 보고 싶다, 특히 여자아이 그렇지. 키우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 계신데 좋아요. 하지만 더 이상 이제 새끼를 안 낳게 될 때는 반드시 중성화를 시켜주시는 더 이상 거를 자녀 계획이 없으신 분들, 그치, 더 이상 그런 분들은. 중성화 꼭 해주시기를 권장을 맞아요. 드릴게요. 근데 이제 중성화 수술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보다도 사실 대부분은 하시기 때문에 하고 나서의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아주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중성화 뭐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술 부위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수술 부위가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이제 낫는 과정에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좀 간질간질해요. 되게 가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핥으려고 해요. 아니면 뒷발로 긁거나. 그러면 당연히 수술 부위 이제 꿰매놨는데 그 실밥이 터지거나 또는 그 부분에 염증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리해 주시고 소독해 주시는 거 제일 중요한데, 흔히 이제 요거 많이 하죠. 수술하고 나서. 네. 정식 명칭은 엘리자베스 가라. 근데 이제 대부분 깔때기라고 부르죠. 깔때기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절대 벗기시면 안 돼요. 보고 계실 때는 뭐 잠깐 풀어주실지 몰라도 절대 벗기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모든 보호자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중성화 수술에 아주 큰 단점이 있기는 해요. 그게 뭐냐면 살이 찌는 거예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자로 치면은 강제로 갱년기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이 한번 찌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쉽게 빠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이 아예 찌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먹는 양의 20%에서 30%를 바로 줄이셔야 된다. 그래서 비만이 되지 않게끔 얘네들 근데 물론 많이 배고파하긴 할 텐데 그게 또 습관화 되면은 자리 잡으니까요. 비만화 되지 않게끔 먹는 양을 꼭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소식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아재 멘트. 오늘 저희가 중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